결국은 우리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요소보다는 후천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백지로 태어나서 환경에 요구받으면 그 능력을 발달시켜주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뇌가. 6살인데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아, 얘는 타고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엄마나 아빠가 아기 때부터 계속 지적인 훈련을 시킨 거예요. 30살이 넘어서도 저희 분야의 난제들을 도전해서 여러 개를 해결한 거예요. 몰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더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아니 이게 3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한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해자인 것 같아요. 네. 학문적인 영역이 아닌 투자나 사업에 어떻게 몰입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문 쪽에 몰입을 했지만 그거를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정보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 전공 분야에 공부한 양이나 그게 엄청나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지식. 그리고 이제 지식을 터득함에 있어서 이제 지식의 양도 많아야 되지만 질도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분야의 어떤 정보를 완전히 이제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알아야 될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막힌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뭐를 할 거냐, 뭐 흐름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몰입을 하면 항상 지금 보이지 않는 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항상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100%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틀릴 수가 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제가 100% 확신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험 아이디어를 해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나온다. 그 주위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손에 장을 지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확신을 해도 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잘 가지고 내가 확신을 하더라도 틀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은 뭐 연구야 뭐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업은 실패하면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중하게 그렇게 몰입을 하면 뭐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여러 회사 가면서 강연을 하면서 어떤 회사에 가는 창업자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분들이 창업자, 어떤 큰 기업을 일으켜 세운 분들 중에 몰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다. 그게 아주 공통점이에요. 투자를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연구를 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결과는 내 영향력 바깥에 있는 거더라고요.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과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 그 과정에 올인을 하는 거죠. 혼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연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뭐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면은 제가 도전했던 문제는 이성적으로는 다 해결 못할 것 같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분야에 뭐 난제라는 거는 뭐 저희 분야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결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못하죠. 근데 그런 결과에 집착한, 결과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적어도 내가 그 문제에 도전하면서 나의 능력을 불태울 수는 있잖아. 그거는 확실하잖아.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몰입하는 거, 그거는 가능하잖아.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의미를 돋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결 못할 수도 있다. 내가 한 30%만 해결하고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 그렇지만 상관없다. 내가 해결 못한 70%는 남들이 하면 된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 삶을 여기다 불태울 거다. 뭐 1초도 쉬지 않고 몰입할 거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이렇게 과정에다가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야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도 그렇게 혼신을 자기 그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서 혼신을 다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거기다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그래도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렇게 혼신을 다했으면. 네. 그리고는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게 좋다. 그 자기 판단을 존중하고. 근데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결과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 과정에 올인을 하라는 거죠. 그 판단을 하기까지 정말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이렇게 하면은 한치의 후회가 없을 거다. 자기 판단이 틀리더라도 어쨌든 분명한 거는 혼신을 다한 결정이니까. 사회초년생이나 재테크 초보에게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판단력,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달시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 어릴 때부터 저는 교육에서 머리를 발달시키는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머리를 발달시킬 기회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면 이제 그 뭐 시험 점수에 이렇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런 근시안적인 거 연연하지 말고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이해력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인내하고 이제 그런 거를 발달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발달시키지 않은 초년생이다. 그러면 저는 일단 그걸 발달시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발달은 직장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도 그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성장을 아니면 자기가 따로 도전적인 문제 해도 되고 직장에서 도전적인 문제를 하면 지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에서도 해결 안 된 난제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발달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달을 시켜서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판단력을 내가 이 정도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투자 이제 거기다 뭐 그래야 경쟁력을 갖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모든 게 확률적인데,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확률적이에요. 이게 확률적이라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확률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확률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내가 판단력이 좋지 않으면 이룰 확률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은 거기에다가 또 감정 그런 컨트롤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라. 그리고 전두엽도 발달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감정에 휘둘릴 수 있지 않은 그런 거를 충분히 발달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해도 저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두엽을 많이 쓰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태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쇼츠나 쇼폼이나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전두엽이 비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자극적인 컨텐츠를 계속 보면, 그러면 전두엽을 어떻게 발달시키냐? 그러니까 우리 뇌는 use it or lose it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냅스가 많은데 사용하지 않은 시냅스는 가지치기를 해서 소멸이 됩니다. 우리가 시냅스가 많은데 자극적인 컨텐츠에 자꾸 노출이 되면 전두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안 쓰니까 관련된 시냅스들이 가지치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점점점 역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집중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컨텐츠가 나로 하여금 몰입을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집중을 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컨텐츠가 나를 집중시켜 주니까. 그럼 나는 내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려는 노력은 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약화가 되고 이제 전두엽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전두엽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감정에 굉장히 이렇게 휘둘려요.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하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동물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는 거죠.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거는 뭐냐면 집중하기 가장 어려운 거를 하면은 집중할 수밖에, 내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대표적인 겁니다. 공부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걸 이해하려고 해. 그러면 그때 쓰는 게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을 엄청 써야 돼. 이해가 안 가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 그러면은 엄청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그런데 또 다시 그 잡념을 물리치고 또 생각을 해서 그래야만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엄청나게 전두엽을 발달시켜요. 집중력과 전두엽을. 그러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보다 가장 자극이 적은, 이게 가장 자극이 적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그 의식을 누가 차지할까는 자극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이 센 애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적인 콘텐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삶이 전부 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삶이 실패의 삶을 겪게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엔트로피 법칙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걸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올바른 방향. 그러니까 내 의식의 무대에 필요한 생각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극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생각을. 왜냐하면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에 생중계가 되고 그 무의식이 장기 기억이에요. 그 장기 기억이 다시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끌려가면은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알고 내가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는 철이 녹이 슬어요. 그 철광석이 만들어지죠. 철광석이 많죠. 철이 녹이 슬고 그 녹이 쓴 거가 이제 산화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문명이란 게 뭐냐면은 그런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는 녹이 쓰는데 그런 걸로부터 철을 끄집어내는 게 이제 포항제철소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거를 역행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철을 끄집어내서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서 그 포스코에서 돈을 벌고 우리가 그런 철을 써서 교량도 만들고 건축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뭐냐면 게을러지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매몰되고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다가는 이제 자기의 삶이 그렇게 원치 않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된다. 의식의 흐름에 내 의식에 내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든가 필요 없는 어쨌든 그런 걸로 채우지 말고 쓸데없는 자극으로 채우지 말고 내가 필요한 생각 그 생각으로 채우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자기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철학이나 원칙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봐야지 좋다. 그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고 세상은 확률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확률에 기초를 둬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확률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주위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하루하루가 아니라 조금 뭐 몇 달, 몇 년 이렇게 보는 그게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짧게는 어렵지만 좀 길게 보면 그 예측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틀림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그냥 잘하는 사람들을 좀 보는데 카이스트 교수인데 그분이 뭐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런 분도 보면 굉장히 장기 투자예요. 그래서 아주 이름도 없는 거를 찾아서 그런 거는 이제 분석할 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거를 이제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틀림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잘 할 테니까. 그래서 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짧게 보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되게 어렵다. 그거는 아주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은 힘들다. 그거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확률이 훨씬 판단의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워런 버핏도 굉장히 장기잖아요. 워런 버핏도. 예. 최근 가장 관심 갖고 계신 분야가 있으실까요? 교육이에요. 작년에 추석 연휴 6일 연휴가 있었어요. 6일 연휴가. 그래서 6일 연휴에 이제 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제 정년을 했고 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뭐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적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한 뭐 70페이지를 적었어요. 제가 계속 뭐 주로 이제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이 떠올라요. 새로운 것들은 아니고.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게 답이다라는 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나머지 여생하고 이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이제 그거 역시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인데 그게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경험한 이 몰입을 알리는 거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저는 좀 늦게 알았는데 몰입을 한 30대 알아서 이제 그러면서 제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좀 더 어릴 때 알면 더 좋을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몰입할 때 막 이제 신들려서 막 몰입해서 이제 막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막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는데 그때가 30대 초반이에요. 제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공대를 왔느냐. 내가 순수학문을 했으면 노벨상을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자신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든지 지적인 저는 꼭 뭐 순수학문을 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그런 몰입을 잘 이제 방법을 알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돈을 벌겠다면 돈을 벌 수 있고 뭐 내가 순수학문을 해서 뭐 노벨상을 받으려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뭐 필드상을 받으려면 필드상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어릴 때 시간도 많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제가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실 때 몰입을 어떻게 적용시키시나요? 제가 이제 정년한 지가 이제 1년이 돼서 뭐 본격적인 건 아닌데 제가 뭐 직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잘하는 분을 이제 일단 뽑았어요. 그분이 잘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대표 그분이 이제 몰입 클럽의 회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몰입 클럽을 운영을 해요. 몰입을 도와달라는 사람을 해서 한 100여 일주일에 일요일 날 이제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 줌으로 하는데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은행의 지점장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몰입 코칭을 받던 분인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이제 저한테는 자신을 소개하는 자세한 것들을 이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훌륭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사람을 뽑는 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업에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규직은 그 사람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저하고 제 처하고 이제 그렇게 세 사람이 실질적인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몰입을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식사할 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가 떠오른 얘기나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나 생각을 하는 거나 다 굉장히 비슷한 효과예요. 그래서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은 그분도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학생들하고 할 때도 학생들한테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럴 때는 산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순환 도로가 있어요. 한 6km가 됩니다. 보통 걸음으로 1시간 반이 걸려요. 6km가. 근데 얘기를 학생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가면 2시간 반이 걸려요. 천천히 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몰입을
이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몰입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같이 해서 이제 우리 여기서 내가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은 식사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걸 생각하라고 이렇게 해도 생각이 이게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생각해야만 되는 상황이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그렇게 함으로써 몰입을 유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직원들을 몰입 상태로 이끄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뭐 대화하고 지금은 제가 원래 테니스를 쳤다가 지금은 주로 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사 옆에 이렇게 둘레길 같은 게 있어요. 그 신정산 둘레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고기를 이제 보통 저도 강요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몇 직원들이 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심 먹고 걷는 거는 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면서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앞으로 제가 좀 더 이제 좀 더 뭔가가 되면 이제 지금은 뭐 제가 정년한 지 1년이 돼서 뭐 이렇게 뭐를 하기에는 그런데 좀 더 안정화가 되면은 뭐 싱크 위크라든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상을 생각만 하는 시간 그런 거를 몰입하는 시간 그런 거를 갖는 거가 좋다. 그리고 제가 몰입하면서 제가 두 가지 반드시 실천사항 두 가지를 제가 얻었어요. 하나는 내가 정기적으로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그 연휴 때 이렇게 그걸 반드시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몰입 전임자를 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몰입 전임자가 있어야겠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은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겠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몰입을 해야 되지만 이제 저희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뭐 한 번에 1년에 뭐 1, 2주일, 3주일, 뭐 4주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가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늘 바쁘게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딱 나와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이상을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한 2주일 정도 몰입을 하면 2주일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10일. 왜냐하면 몰입에 들어가는 데가 꼬박 3, 4일이 걸려요. 거기 되게 힘들어요. 그때가. 왜냐하면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뭐 계속 잡념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요게 좀 오래 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오래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아주 좋은 아주 기분 좋게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가는 이제 일주일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빠듯하고 좀 길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연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몰입도 기껏 올려놓고 한번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을 시도하는 분들도 어떤 초보자인데 전업 투자자분인데 그분은 20일을 몰입을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몰입을 하는데 잘 못해요. 실수들을 많이 해요.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교정시켜 주는데 또 하루 이틀이 소요가 돼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쫙 생각하다가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각에 빠져버려요. 이러면 이제 몰입도도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교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20일간 할 때는 이렇게 실수를 해도 괜찮은 거야. 실수를 해도.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요, 이분들이. 짧게 하는 분들은 이게 실수를 해버리면 이제 별로 이게 시간이 없는 거죠. 한 6일간 얼마 전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토요일 날 중요한 고객과 미팅이 있어서 금요일 날 끝내야 된대. 그러니까 6일간밖에 못 한 거야. 그런데 이분이 3일째 이렇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아이디어에 몰입을 해서 몰입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름은 또 만족할 만한 답을 얻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짧은 것보다 좀 긴 게 좋아요. 천재는 타고나는 것 vs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굉장히 몇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독일에서 이제 이 논쟁이 있었고 옛날에는 타고나는 거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뇌과학 뭐 심리학에서 하는 거가 결국은 우리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요소보다는 후천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뇌는 아무 기본적인 것만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울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저귀 갈아달라고 이렇게 울어야 되잖아요, 불편하면. 그런 기능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냅스는 의미 없는 시냅스예요. 그 시냅스가 내가 이제 걸음마를 하면서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주고, 내가 막 말을 하면 말을 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 이렇다는 게 신경 가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백지로 태어나서 환경이 요구받으면 그 능력을 발달시켜주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뇌가. 그걸 이해를 잘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100% 이렇게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상상 실험을 해보자고요. 뉴턴이 태어났어.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어. 그런데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고 그냥 먹이만 뭐 이렇게 밥만 주는 거야. 그냥 아무 장난감도 없고 아무 인터랙션도 없이. 그러면 돌이 돼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틀림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아무런 학습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다 이제 전응아가 되는 거예요. 전응아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그 신경 가소성을 이해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가지고 보면 되는데 동물이 키운 아이가 있어요. 야생아라고 그러고 영어로 feral child라고 그래요. 얘들이 이제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늑대가 키웠다거나 그러면 뭐 얘들이 뭐 8살도 있고 12살도 있죠. 걔들은 걷지를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시냅스 그것들이 배선이 전부 저게 된 거야. 가지치기가 된 거야. 프로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걔들을 이제 고치려고 그래. 이렇게 걷는 법도 가르쳐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한 명도 성공을 못했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게 형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정상으로 성공을 못하고 다들 문제가 생겨서 일찍 죽고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걔들이. 그래서 뭐 걷는 것도 어기적 걷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걔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 어릴 때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면 다 잘할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못 얻어서 다 백치가 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뇌는 거의 백지로 태어난다. 그런데 6살인데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뭐 8살인데 완전히 다른 애랑 다른 애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얘는 타고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 전 과정을 쫙 보면 엄마나 아빠가 아기 때부터 계속 지적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뭐 그림책을 읽어준다거나 뭔가 좋은 방법을 써서 애가 재밌고 흥미롭게 자꾸 머리를 발달시키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벌써 다른 거죠. 뭐 걔가 6살, 8살부터 다른 애랑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어릴 때 잘한다고 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가 8살 때 신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분이 그 연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2살 때부터 음악을 시켜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서너 살 돼요. 서양 나이로 2살은. 하루에 일주일에 35시간씩 해가지고 그걸 계산을 하면 8살 때는 이미 1만 시간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을. 그러니까 1만 시간을 연습하면 다 그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된다는 건데 이미 모차르트는 8살 때 1만 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양육이 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걸 얼만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좋은 방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남이 보기에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이제 제가 몰입을 하면서 난제들을 다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0살이 넘어서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뭐 평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전의 방식으로는. 그런데 30살이 넘어서도 저희 분야의 난제들을 도전해서 여러 개를 해결한 거예요. 몰입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더욱 믿죠. 그러니까 내가 몰입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더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가 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는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